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 전세계 4개국 1위 64개국 탑10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의 오늘 날짜 프리스페트롤 순위를 살펴보면 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1위, 프랑스, 브라질, 인도, 일본 등 64개국 탑10에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의 히트맵을 보면 영어권을 제외한 모든 대륙, 특히 아프리카까지 히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이제 곧 죽습니다가 오랜 기대를 입증하며 웰메이드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5일 이제 곧 죽습니다의 파트 2가 뜨거운 관심 속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서인국이 겪고 있는 12번의 삶과 죽음 속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한편 죽은 박소담의 데스게임도 막을 내리면서 보는 이들을 한껏 빠져들게 했습니다. 스릴러와 로맨스, 휴먼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이야기거리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과 짙은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서인국에게 남은 5번의 생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태강그룹 대표이사 김지훈의 손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고윤정을 잃은 서인국은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자신이 개입할 것이라는 죽음의 경고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지훈을 벌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미스터리한 화가 김재욱의 생을 거쳐 김지훈이 살인마라는 증거를 확보했고 형사 오정세의 몸으로 김지훈을 응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김지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가 살해했던 이들의 능력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서인국의 지략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는 파트 1에서 발견된 수많은 장치를 빠짐없이 회수하며 빈틈없는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12번의 삶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다채로운 관계성과 서인국 박소담 사이의 치밀한 신경전, 죽음의 심판에 숨겨진 깊은 메시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메시지성이 강하고 무게감이 있지만 엔터테인먼트성도 제대로 있어 재미있었다. 보고 있을 때 흥미로운 부분은 마지막 신과 같은 여자의 배우였다. 어쨌든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여러 배우로 만들어졌다. 스토리적으로도 좋았고 모두 복손회수를 할 수 있는 제자 김재욱의 사이코패스는 최고. 마지막까지 좋았지만 결국 이지수는 어떻게 될까? 박태우를 잡는 사람이 없어진 거 아닌가? 거기에 신경이 쓰였다. 현실성이 떨어져 있는 내용으로 무리한 스토리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가지 관계가 잘 연결되어 계속 신경이 쓰여 몰아보기로 봤다. 지금 인생이 괴로운 사람에게 보게 하고 싶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며 여러가지 납득가는 스토리였다. 다만 죽을 때 옮겨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죽어버리는 것은 귀엽다고 생각했다. 높은 평가였기 때문에 보았다. 배우진이 호화로워 많은 예산의 작품이라고 느꼈다. 각 이야기마다 주인공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참신한 드라마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반에 있던 복선회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작품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의문이었지만 순식간에 보고 끝나버려 납득됐다. 정말 질리지 않고 즐겼다. 짧은 회차였기 때문에 좋았을지도. 후반 나에게는 조금 잔인해서 힘들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인 두 사람은 굉장했다. 12의 삶과 죽음, 힘들고 애틋하고 잔인해서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 몹시 잘 되어 있어 마지막까지 보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후반은 와우, 어떤 사람에게 환생시킬까라고 매번 감탄해버렸다. 여러분이 리뷰를 쓰고 있듯이 태강그룹과 박태우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게임처럼 세이브하지 않는 곳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규칙의 설명이 있었지만 환생에 있어서의 시간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 오정세 씨가 드물게 성실한 역을 맡아서 재밌었다. 이도현의 회만 3화 정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전혀 정보 없이 보기 시작하면 상상 이상의 전개로 점점 끌려들어 단숨에 보고 싶어진다. 죽음이 말하고 싶은 의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라스트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가 엄청 전해져 왔다. 최근 본 한류 드라마 중에 오랜만에 재미있었다. 최종화까지 다 보고 끝냈고 마음속에서 엄청난 각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캐스트로 볼만한 것도 발군입니다. 어느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스릴도 있고 템포도 빨라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한 장면이 강하므로 싫어하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한국 드라마 역사상 확실히 탑5, 8화임으로 딱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길어도 좋았을 정도였습니다. 오정세씨 과연입니다. 환생하기 전과 후에는 분위기가 또 다른 사람, 서인국은 어떤 때라도 멋지고 고윤정은 정말 귀엽네요. 이번 조금 어른스러운 여성 역도 매우 좋았습니다. 연말에 시즌1을 보고 계속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드라마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감성을 건드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픽션이고 아무도 사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많은 젊은 분들에게 꼭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작도 읽었지만 역시 드라마는 이재희 감정이 전해져서 좋았어. 이재욱, 고윤정, 이도현과 좋아하는 배우들만 나오니까 흡입되는 듯 보았다. 원작 만화에는 없는 등장인물이나 복선회수를 더해 치밀하게 만들어진 각본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배우진이 모두 연기에 능숙해서 스토리에 끌린다. 곳곳에 흩어진 복선과 장치도 즐겁다. 죄수 번호와 사물함 암호, 빨간차 번호판 1201에서 이제의 죽음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라서도 지수와 이재가 통화를 하는 장면의 책장에 빨간차 장난감이 놓여있거나 이도현 역이 읽고 있는 신문기사 속에 잡히지 않는 연쇄살인마라고 예고가 되거나 디테일까지 최고인 드라마다. 또 하나, 일화로 이재가 태강그룹의 최종 면접에 남았을 때 박태우 뒤에 장식한 빨간 그림은 우화에서 사려고 했던 그림과 같을까라고 감독의 장난기를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 다양한 장르와 등장인물들을 즐기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수작이었습니다. 원작을 읽지 않았지만 캐스트가 호화롭고 잔인하고 조금 슬펐다. 12명의 인생으로 다양한 요소가 풍부하고 연기파 배우가 갖추어져 최고다. 김지훈과 김재욱의 대결은 정말 굉장했다. 또 김미경씨 때문에 울었다.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어 흥미롭고 순식간에 끝났다. 어쨌든 살고 싶다. 2024년 최고의 작품. 처음에는 자살반대 설교 드라마라고 생각했지만 서스펜스 요소도 섞여서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더 화제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오늘 날짜 9위에 올라있지만 댓글 반응을 보면 내일 순위는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점 또한 5점 만점에 4.3점의 높은 점수를 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는 일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서 입소문으로 오랫동안 순위권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